어머니, 제가 돈도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어머니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은성이가 시험 준비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하루에 한두 번 들러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배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불 좀 빨아주세요. 아,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해야 하는데 창문이랑 베란다도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구석구석 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뭐예요?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반찬 좀 많이 해두세요. 이렇게 짜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의사인데 환자한테 짠 음식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치는 왜 이렇게 맵게 담그셨어요? 다시 담가주세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강윤순 여사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찾아온 생리를 확인하고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매달 같은 실망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를 점점 지치게 했습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는. 시어머니의 매서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침마다 마주치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하루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시어머니는 그녀를 데리고 가지 않았고 제사 음식을 준비할 때도 그녀를 부엌에서 내쫓았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재혼 이야기를 꺼내 그녀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우리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남편은 매일 밤 그녀를 안아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계속되었고 친정에서조차 불임이라는 단어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동생은 벌써 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었고 친정어머니의 한숨 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언니 한의원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동생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유명하다는 한의원을 찾아다니며 쓴 한약을 먹었고 매일 밤 임신을 위한 기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금빛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용은 그녀의 배 위를 세 바퀴 돌더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른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 같아. 병원에 가보자.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고 병원에서도 임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쁨에 겨워 우는 그녀를 보며 남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어머니께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의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9년간의 서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미역을 한 상자 사다 놓고 매일 아침 그녀에게 미역국을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입덧이 심할 때면 직접 장조림을 만들어주며 그녀를 챙겼습니다. 심지어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녀를 데리고 다니며 먹고 싶은 것을 사주었습니다. 세아가 이제부터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아기만 잘 키워라.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바뀌자 오히려 그녀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식구들 앞에서도 우리 며느리를 연발하며 자랑스러워했고 그녀의 친정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어요. 아니야. 너는 앉아 있어.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돼. 시어머니는 그녀가 걸레질 하나만 해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렸습니다. 10개월 동안 그녀는 귀한 며느리 대접을 받으며 지냈고 마침내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의 성별을 알리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도 힘든 진통 끝에 얻은 아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는 보름달처럼 동그란 얼굴에 복스러운 이목구비를 가졌습니다. 우리 은성이 귀하게 태어났으니까 더 귀하게 키워야 해. 남편은 아들의 이름을 은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울 은혜별이 될 성을 써서 은성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고 은성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가 되었습니다. 윤순아,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구박한 것 같구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진 말들이 마음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은성이가 있으니까요. 은성이의 탄생으로 가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은성이는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녀의 삶에도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두 사람은 은성이의 육아 방법을 놓고 종종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친딸처럼 아끼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변화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은성이는 어느새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보여준 총명함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은성이는 중학교 때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변함없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며 공부하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은성아, 오늘은 일찍 자야지. 너무 무리하지 마. 그녀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방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책상에 앉아 있는 아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은성이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체력 좋잖아. 조금만 더 하고 잘게. 은성이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장애를 가진 친구를 놀리는 아이들을 말리다가 싸움에 휘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선생님을 찾아가 건의하기도 했고, 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으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대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은성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판사요. 그 말을 들은 여사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아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그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싸면서도 영양분을 골고루 넣으려 신경 썼고 간식으로는 호두와 잣을 꼭 챙겼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은성이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은성이의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고 피로해 보일 때면 한약을 달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어느 날 은성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은성이가 많이 아픈가 봐. 어떡하지? 남편은 곧바로 병원으로 은성이를 데리고 갔고 다행히 하루 푹 쉬고 나니 열이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욱 아들의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수능날 그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절에 가서 100일 기도했어. 꼭 될 거야. 그녀는 수능날 아침 아들을 학교 앞에 내려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오히려 그녀를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난 할 수 있어. 수능 발표 날, 은성이는 법대 장학생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은성이의 어린 시절, 그녀를 구박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남편은 말없이 은성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나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판사가 될 거야. 그녀는 아들의 앞날을 그려보며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시절이 무색하게 이제 그녀는 법대생 아들을 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은성이의 꿈을 위해 그녀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취할 집을 알아보면서도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동네를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은성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적금도 들었습니다. 은성이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는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공부에 매진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3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연애 한 번 못 해본 아들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괜찮은 결혼정보회사를 알아봤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꺼내자 은성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엄마, 난 아직 변호사 시험도 못 봤잖아요. 지금은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요. 그래도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떨까? 너무 공부만 하면 스트레스 받아. 그녀는 아들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은근슬쩍 결혼정보회사 브로셔를 보여주었습니다. 은성이는 한숨을 쉬며 브로셔를 훑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딱 한 번만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그녀는 다음 날 바로 결혼정보회사를 찾았습니다. 매니저는 은성이의 프로필을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 딱 맞는 분이 계세요. 의대 본과 4학년생이신데 성격도 참 좋으시대요. 그녀는 상대방 여성의 프로필을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키 167cm의 단아한 외모를 가진 예비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집안도 좋고 성격도 차분하다고 했습니다. 은성아, 이번 주말에 시간 어때? 엄마, 갑자기요? 전 토요일에도 도서관 가야 하는데. 날씨도 좋은데 잠깐만 나가자. 딱 1시간만. 은성이는 그제야 이것이 소개팅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그렇게 급하게 잡으시면 어떡해요? 전 준비도 안 됐는데. 준비는 내가 다 했어. 넌 그냥 가면 돼. 주말 강남의 한 고급 카페 앞. 은성이는 몇 번이나 넥타이를 고쳐매며 긴장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기, 혹시 김은성 씨신가요? 은성이가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단아한 미모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송보배 씨. 처음 마주한 순간 은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보배 씨의 차분하고 지적인 말투, 때때로 보이는 수줍은 미소가 은성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변호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보배 씨는 본과 4학년이시라고. 네. 올해 졸업하고 인턴 들어가요. 저도 아직 공부 중이에요.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것을 알게 되자 대화는 더욱 술술 풀렸습니다. 시험 준비에 고충을 나누다 보니 시간은 화살처럼 흘렀고 예정된 1시간은 어느새 3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헤어질 때 보배 씨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은성이도 귓불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하다가 쉴 때 집으로 돌아온 은성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표정만 보고도 소개팅이 잘 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던?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소개팅 한번 가보자고 하셨을 때 그렇게 싫어하고 은성이는 그날 이후로 보배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바쁜 시험 공부 중에도 짬을 내어 카페에서 함께 공부도 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엄마, 전 보배 씨가 정말 좋아요. 이런 게 운명이라는 걸까요? 그녀는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은성이와 보배의 만남이 6개월이 되어갈 무렵 보배가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내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 보배는 그녀에게 고급 한과 세트와 함께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넸습니다. 풀어보니 보배가 직접 골라왔다는 고급 실크 스카프였습니다. 보배야,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 젊으시고 미인이시니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보배의 센스 있는 말솜씨에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상견례 내내 보배는 예의 바른 태도로 좌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음식을 나를 때도 꼭 어른들 순서를 먼저 챙겼습니다. 은성아, 보배는 어떻게 만났니? 친척들의 질문에 은성이가 답하려 할 때 보배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먼저 마음이 갔어요. 은성 씨가 너무 진지하고 성실해 보여서요. 보배의 대답에 친척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예비 며느리의 지혜로운 처신에 감탄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부모님께서 식사 한번 모시고 싶다고 하세요. 보배의 집안에서도 적극적으로 양가 상견례를 추진했습니다. 첫 만남 후 일주일 뒤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보배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고급 보양제를 건네며 살갑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보배의 집안도 서울 강남에서 대대로 살아온 명망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은성이랑 보배 참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도 며느리 복은 타고났나 봐요. 양가 어머니들은 금세 의기투합했고 결혼 이야기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예단은 제 월급으로 준비할게요. 은성 씨 공부에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보배는 인턴 월급을 모아 예단을 준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게다가 예단 목록도 직접 작성해와 그녀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하나가 알뜰하면서도 품위가 있었습니다. 보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어머니, 제가 꼭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은성 씨가 시험 끝나고 결혼하자고 기다려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녀는 예비 며느리의 배려 깊은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보배는 바쁜 인턴 생활 중에도 주말이면 꼭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가끔은 직접 만든 약식이나 영양죽을 보내왔습니다. 은성아, 너 복 받았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보배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보배는 은성이가 시험 준비로 피곤할 때면 병원 당직 후에도 약을 지어 배달해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당직 서는 병원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말에 은성 씨랑 같이 모시고 싶은데. 보배는 틈만 나면 그녀를 챙기려 했고 명절 준비를 도와준다며 앞장서서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솜씨도 좋아서 갈비찜도 척척 만들어냈고 김치도 직접 담그겠다며 나섰습니다. 보배야,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 아직 인턴이라 바쁠 텐데. 어머니,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은성 씨가 시험 끝나면 바로 결혼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배워둬야죠. 그녀는 예비 며느리의 철저한 준비성에 감동했습니다. 보배는 시부모님 생신 선물도 몇 달 전부터 준비해 두었고, 결혼식장도 미리 알아보며 은성이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예약을 해두었습니다. 친구들은 보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의사 며느리의 예의 바르고 준비성도 완벽한 예비 며느리를 두게 된 것을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은성이가 시험만 잘 보면 될 텐데.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아들의 시험 합격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배는 은성이의 시험 준비를 위해 주말 데이트도 줄이고 대신 같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도 결혼을 미루지 않겠다는 보배의 적극적인 의견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아름답게 치러졌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의 한 아파트였는데 사돈어른이 특별히 마련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아직 시험 준비 중이라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되었지만 보배는 오히려 더 완벽한 내조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받은 첫 월급이에요. 용돈으로 써주세요. 보배는 인턴 월급을 받자마자 빠르게 시어머니를 찾아와 용돈을 건넸습니다. 바쁜 인턴 생활 중에도 매주 주말이면 시댁을 찾아왔고 올 때마다 제철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사왔습니다. 보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인턴이라 힘들 텐데. 어머니,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누가 하나요? 은성 씨가 시험 준비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보배는 야간 당직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은성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도시락까지 싸서 도서관으로 배달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며느리의 정성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제가 김치 담그는 거 배우고 싶은데. 주말이면 보배는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배우겠다며 찾아왔습니다. 은성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익혀가는 모습이 참 예쁘게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좀 쉬어. 내일 또 공부해야 하잖아. 아니에요.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편할 순 없죠. 은성이는 시험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틈틈이 보배를 걱정했지만 보배는 오히려 남편을 더 걱정하며 챙겼습니다. 야식이 당기지 않냐며 직접 만든 김밥을 들고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은성 씨가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죠? 보양식이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보배는 바쁜 인턴 생활 중에도 시간을 쪼개 은성이의 건강식을 준비했고 그녀에게도 자주 전화를 걸어 아들의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오늘 당직이라 못 가봐서 은성 씨 저녁은 잘 드셨나요? 밤늦게 병원 당직 중에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고 다음 날 아침이면 일찍 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은성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보배야, 너무 무리하지 마. 병원 일도 힘들 텐데. 어머니, 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은성 씨가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보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시어머니 자랑을 자주 했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상하고 며느리를 배려해 주시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정말 좋으세요. 친정엄마 같아요. 이런 보배의 마음이 그녀에게 전해져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보배가 피곤해 보이면 얼른 쉬라며 말렸고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일부러 전화해서 조심히 운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저번에 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은성 씨가 계속 찾아요. 보배는 시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배우겠다며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 쉬는 날이면 함께 장을 보며 음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은성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은 따로 메모해 두었다가 연습한다며 열심이었습니다. 윤순아, 내 며느리 정말 천사 같다. 주변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칭찬을 들을 때면
그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시험을 앞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은 것이 그저 감사했습니다. 은성이가 시험만 잘 봤으면 좋겠어요. 보배의 말에 그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들 가족에게 남은 것은 은성이의 시험 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아들의 합격을 위해 기도했고, 보배는 남편의 합격을 위해 더욱 완벽한 내조에 힘썼습니다. 변호사 시험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은성이는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치며 불안해했고, 보배는 남편의 어깨를 마사지하며 위로했습니다. 여보, 분명 잘 봤을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보배의 다정한 위로에도 은성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시험장을 나올 때부터 그는 자신이 없어 보였고, 답안을 복기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은성아, 어떻게 됐어?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은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배가 휴대폰을 받아들고 확인해 보니 불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은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지만 은성이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은성 씨가 너무 자책할까봐 걱정이에요. 보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보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들이 처음으로 실패를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밥이라도 먹고 힘내야. 그녀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은성이는 그날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부했습니다. 여보, 문 좀 열어줘요.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떡해. 보배가 퇴근 후 들고 온 은성이가 좋아하는 육개장도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은성이는 이불 속에 파묻혀 자신의 실패를 곱씹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나도 은성이의 우울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말수도 크게 줄었습니다. 은성아, 첫 시험에 떨어지는 게 흔한 일이래. 다음엔 꼭 붙을 거야. 그녀가 위로의 말을 건네도 은성이는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실패를 모르고 자란 아들이기에 이번 불합격의 충격이 더 큰 듯 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거죠.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은성이는 자책하며 다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요. 건강이 먼저예요. 보배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성이의 눈에는 늘 피곤한 기색이 가득했고 얼굴은 점점 야위어갔습니다. 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어. 그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고 주변의 위로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피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뭐라도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보배는 매일 밤 퇴근 후에도 은성이의 도서관을 찾아가 야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비타민과 영양제를 사다 주었고 은성이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스레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렇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슴 아팠지만 이것 또한 인생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은성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조용히 은성이의 방을 찾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며칠 후 은성이는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아픔을 딛고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부족했던 과목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습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실패가 오히려 은성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보배도 묵묵히 남편을 지원하며 더 열심히 내조에 힘썼습니다. 두 번째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은성이는 더욱 필사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날 은성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떨어졌어. 은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보배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또 떨어졌다고? 이게 몇 번째야? 보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성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돌변한 태도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법대 수석이라며? 남들은 다 붙는 시험을 2번이나 떨어지는 게 말이 돼. 당신 법대 맞아? 보배의 비아냥거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서운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나 너랑 결혼할 때 판사 사모님 될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뭐야? 백수 와이프야? 그녀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성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제 방으로 들어갔고 보배는 거실에 홀로 남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보배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더 이상 주말에 시댁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용돈도 끊어버렸습니다. 퇴근이 늦다며 은성이의 저녁도 챙기지 않았고 도시락은 물론 간식도 더 이상 싸주지 않았습니다. 나 오늘 병원에서 워크숍 있어서 늦을 거야. 밥은 알아서 먹어. 매일 밤 보배는 야근이나 워크숍을 핑계로 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기도 했고 휴대폰을 꼭 손에 쥐고 다니며 은밀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 바보였죠?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보배는 이제 시어머니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은성이를 비하했습니다. 밥상에 앉아서도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고 대화도 피했습니다. 너 이번에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어차피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식사 시간마다 보배의 독설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성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 오늘 동창회 있어서 늦을 거야. 어느 날 보배의 휴대폰에서 모르는 남자의 문자가 왔다는 것을 은성이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떡하죠? 전 이런 남자랑 살고 싶지 않아요. 보배는 친구들 앞에서도 남편 험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남편의 법대 이력도 이제는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30이 훨씬 먹었는데 아직도 공부한다고.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그녀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완벽했던 며느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은성아, 괜찮아? 그녀가 조심스레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난 이런 남자랑 살진 않을 거야. 난 아직 젊고 의사에다가 예쁘장하단 소리도 듣는데. 보배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친구들 남편들은 다 로펌 가서 잘 나가는데. 매일 밤 보배의 독설은 계속되었고 은성이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했고 밤마다 옥상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혼 전 보배가 보여준 완벽한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냉정한 여자만이 남았고 은성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가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보배가 일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은성이가 도시락을 놓고 갔다며 전해달라고 했지만 안내 데스크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송보배 선생님이요? 그런 분은 여기 안 계신데요. 그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배가 분명히 병원 소아과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직원들은 그런 의사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소아과 전공의 송보배 선생님 맞는데 저희 소아과에는 송 선생님이 없어요. 잠시만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 송보배 선생님은 3개월 전에 그만두셨는데요? 그녀의 손에서 도시락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보배는 분명 어제도 병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왔는데 이미 3개월 전에 그만뒀다니. 엄마, 보배가 요새 좀 이상해. 며칠 후 은성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해외 출장이 많아졌어.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근데 병원에서 그렇게 출장을 많이 보낼 리가 없잖아. 그녀도 최근 보배의 행적이 수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가 하나둘 늘어났고 주말마다 친구 모임이나 학회가 있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나 이번 주말에 도쿄 학회가. 또 지난주에도 갔잖아. 이번엔 중요한 컨퍼런스야. 월요일에 돌아올 거야. 보배의 캐리어에서는 화려한 원피스와 하이힐이 보였습니다. 의사학회 가방이나 서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백화점에서 보배를 마주쳤습니다. 평일 오후였는데 보배는 병원 가운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보배는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보배 옆에 있던 남자를 힐끗 보자 남자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 이건 환자 보호자와 상담이 있어서. 보배의 변명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상담할 일이 있을까요? 어머니, 오늘 본 일은. 알아서 할게. 그녀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귀갓길 보배의 통화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미안해. 갑자기 시어머니를 만나서. 응, 내일은 괜찮아. 은성이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배의 휴대폰에는 과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수시로 문자를 보내왔고 호텔 예약 알림이 자주 띄워졌습니다. 우연히 만난 보배의 동료 간호사의 말에 그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보배는 매일 아침 병원 출근복 차림으로 나갔지만 정작 병원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해요, 보배 선생님. 진짜 오래전에 사직하셨는데. 간호사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출근, 야근, 당직.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은성이는 아내의 수상한 행적을 눈치챘는지 더욱 말이 없어졌습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와 보배의 화장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구매 내역. 금액을 보고 은성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액수였습니다. 보배는 이제 노골적으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향수 냄새가 진동했고 목에는 알 수 없는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 이 잔인한 진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은성이의 자존심은 이미 바닥을 쳤는데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지. 은성이의 시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보배의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늦은 밤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학회나 당직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검은색 고급 세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배는 병원에서 야근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에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차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남자가 보배로 보이는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둑한 주차장 불빛 때문에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매우 가까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자가 여자를 살짝 감싸 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일까요? 어쩌면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보배야, 혹시 오늘 야근 안 한다고 했었나? 집에 돌아와 은성이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았지만 은성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분명히 오늘 늦는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자꾸 보배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해졌고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고가의 명품 가방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이 가방은 언제 샀어? 아, 이거요? 지난달에 보너스 받아서. 보배의 대답이 머뭇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전공의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휴대폰 진동 소리에 보배가 자리를 피할 때면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보배의 얼굴에는 미묘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학회가 있어서. 학회? 지난주에도 갔잖아. 아, 이번엔 중요한 컨퍼런스라서요. 보배의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이어지는 학회와 당직, 그리고 늦은 퇴근.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향수 냄새가 전보다 짙어졌고 퇴근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때로는 보배가 받는 전화에 은성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급한 환자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매일 밤 반복되는 보배의 말에 은성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험 준비로 지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날 주차장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보배였을까요? 아니면 비슷한 사람을 본 것일까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죄어왔습니다. 은성이가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자 그녀는 결국 아들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예비키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관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신발장은 온통 먼지 투성이었습니다. 보배의 구두들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고 은성이의 신발은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은성아, 거실로 들어서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파에는 빨래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치킨 박스와 피자 박스가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가득했고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왜 여기에? 책상 앞에 앉아 있던 은성이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 남은 배달음식 용기들 뿐이었습니다. 김치통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유통기 안이 한참 지난 우유와 달걀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보배는? 오늘도 늦는데요. 응급 환자가 많다고. 은성이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물때는 굳어서 잘 지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도 늦어. 회식이 있어서. 저녁이 되어서야 보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전에는 깔끔하기로 소문난 며느리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욕실 바닥에 물때가 심해 청소를 하다 보니 보배의 화장품이
눈에 띄었습니다. 비싼 수입 화장품들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세면대는 치약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은성아, 엄마가 반찬 좀 해놓고 갈게. 장을 보러 나갔다 돌아오니 은성이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빈 커피캔이 굴러다녔고 과자 부스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보배 씨가 바빠서 그래. 엄마가 이해해. 은성이는 아내를 변호하려 했지만 그 말이 더욱 안쓰럽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던 며느리가 이제는 남편의 끼니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병원이 너무 바빠서. 밤늦게 들어온 보배는 집안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화려한 메이크업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했습니다. 내일은 일찍 들어와서 청소할게요. 하지만 그녀는 보배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청소기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것을 보면 몇 달은 사용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결혼 초에 보여줬던 완벽한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쓰레기 더미만 가득한 집안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쓰레기를 정리하며 아들의 마음도 이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아들의 집을 청소하러 왔습니다. 구석구석을 정리하던 중 문득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은 방 옆에 있는 창고방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 방은 항상 잠겨 있었고 보배는 창고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 거기는 제 개인 물품이 있어서. 보배는 그 방을 언급할 때마다 날카로워졌습니다.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그녀의 제안도 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보배가 그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값비싸 보이는 쇼핑백들이 보였고 뭔가를 급하게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보배는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의 단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내 프라이버시니까 존중해주세요. 제발 부탁이니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그 이후로도 보배는 수시로 그 방을 드나들었습니다. 때로는 늦은 밤에 몰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했고 은성이가 없을 때면 더 자주 그 방을 찾았습니다. 여보, 이 방 열쇠 어디 있어? 어느 날 은성이가 물었을 때 보배는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열쇠를 찾는데? 내가 없을 때 들어가려고? 절대 안 돼. 은성이는 그저 청소하려 했다며 물러섰지만 보배의 과민 반응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보배가 서랍을 뒤지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보배는 은성이의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보배야, 뭐 찾니? 아, 어머니, 제가 열쇠를 잃어버려서요. 보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열쇠를 찾지 못하자 서둘러 나가버렸고 다음 날 자물쇠를 새로 달았습니다. 은성아, 저 방에 뭐가 있는 거니? 저도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은성이의 무심한 대답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벽을 통해 가끔 물건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고 보배가 통화하며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진짜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 마. 밤늦게 들리는 보배의 작은 속삭임에 그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행적들과 이 방의 비밀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제발 그 방은 신경 쓰지 마세요. 보배의 날선 경고가 계속될수록 그녀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며느리의 변한 모습, 수상한 외출, 그리고 이 신비한 방. 모든 것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배가 갑자기 그녀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바빠 집안일을 할 시간이 없다며
시어머니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돈도 벌어오는데 집안일까지 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어머니는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보배의 말투에는 명령하는 듯한 어조가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성이가 시험 준비하느라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하루에 한두 번 들러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보배의 요구사항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이불 좀 빨아주세요. 아, 그리고 냉장고도 정리해야 하는데 창문이랑 베란다도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구석구석 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매일 아침 보배의 지시사항은 늘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집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메뉴는 뭐예요? 제가 늦게 들어가니까 반찬 좀 많이 해두세요. 보배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매일 반찬을 요구했고 입맛에 안 맞으면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렇게 짜게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의사인데 환자한테 짠 음식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치는 왜 이렇게 맵게 담그셨어요? 다시 담가주세요. 은성이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 듯 했지만 시험 준비에 지친 탓인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벌써 11시인데. 아픈 허리를 붙잡고 잠시 쉬려 하면 보배는 짜증을 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너무 커요. 은성이 공부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빨래는 왜 이렇게 구겨놓으셨어요? 다시 해야겠네요.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보배의 눈에 거슬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슬슬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은성이 저녁 먹여야 하는데. 밤이 되면 보배는 그녀를 내쫓듯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찍 와주세요. 제가 아침 일찍 수술이 있어서. 어머님, 설거지도 안 하시고 가셨네요. 제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말씀드려야 해요. 퇴근 후 보배는 그녀가 한 일을 하나하나 점검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시는 게 너무 꼼꼼하지가 않으세요. 제가 파출부라도 써야 하나. 보배의 말에 그녀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자신이 이미 파출부나 다름없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 왜 이러고 있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문득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날도 그녀는 아들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중 우연히 보배의 가방에서 열쇠 뭉치가 떨어졌고 그 중에는 그 수상한 창고방의 열쇠로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전 보배가 새로 달았다는 자물쇠의 열쇠가 분명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문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열쇠를 꽂는 순간 그동안의 의심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늦은 밤의 수상한 통화들, 갑자기 늘어난 명품 가방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거액의 현금 거래. 문이 열리자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방 안은 빼곡하게 명품 가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모두 정품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구석에는 택배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포장용 에어캡과 비닐봉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거래, 내역이 적힌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홍덕자 샤넬 미디움 220만 원 입금 완료. 김철수 구찌 숄더백 180만 원 계좌이체.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보배가 그동안 이런 짝퉁 가방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해왔던 것입니다. 병원을 그만둔 것도 해외 출장이 잦았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뒤에서 들리는 날카로운 목소리에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보배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보배야, 이게 다 뭐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보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의 가방들은 수천만 원어치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병원은 반년 전에 그만뒀어요. 이게 더 돈이 잘 벌려서. 그녀는 며느리의 고백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명품 가방을 파는 줄 알았던 의사 며느리가 알고 보니 짝퉁을 파는 불법 판매상이었던 것입니다. 은성이는 알고 있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머니,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보배의 눈에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실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좋니? 방 안에 가득한 가짜 명품들이 그녀의 눈에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완벽했던 모습도 이제는 이 가방들처럼 가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짝퉁 가방 사건 이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배의 정체가 의심스러워 지인을 통해 알아보던 중 뜻밖의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순아 큰일 났어. 내 며느리 의사가 아니래. 친구의 다급한 전화에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보니 보배는 중소병원의 조무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송보배 씨가 저희한테 부탁했어요. 혹시 그분 시댁에서 오시면 의사라고 해달라고. 매달 상품권도 주고 명품 가방도 싸게 구해준다고 해서. 보배는 병원 직원들을 자신의 거짓말에 공모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조무사 월급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명품들,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이 모두 짝퉁 판매로 얻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친구가 보내온 자료를 보고 그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배의 학력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대학은커녕 전문대도 나오지 않은 고졸 학력이었습니다. 2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다른 집 아들하고 약혼까지 했다가 보배에게는 전과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한 집안을 속였다가 약혼을 파기당한 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했다가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보배야,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배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이내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전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보배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녀는 돈 많은 의사 남편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고 결국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진짜 사랑했어요. 은성 씨를. 근데 제가 거짓말을 시작하니까 자꾸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배는 흐느끼며 고백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부터 모든 서류를 위조했고 면접 때도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연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그만둔 거구나. 네, 언젠간 들통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짝퉁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그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똑똑한 아들이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며느리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혼 초에 완벽했던 모습도, 지적이고 세련된 말투도, 의사로서의 품위도 모든 것이 연기였던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은성이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하며 공부했던 법률 지식이 이렇게 써야 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은성아, 괜찮니?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은성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결혼 당시의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보배가 제출했던 이력서와 자격증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기 결혼이에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은성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법대생다운 냉철함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보배가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갔습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니까. 은성이는 자신의 전공을 살려 직접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아온 증언,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짝퉁 판매 증거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직원이 전해준 말에 의하면 보배는 자신을 서울대 의대 출신 전문이라고 속이고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그녀가 제시한 위조 서류만 믿고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저희만이 아니었네요. 조사 과정에서 보배가 다른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으로 의사라고 속이고 접근했지만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일찍 발각되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읽어내릴 때 은성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만에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인 취소가 인정되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 측의 배상 책임도 은성이의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는 신원조회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보배는 어떻게 된대요? 그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짝퉁 판매건도 있으니까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은성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니야. 엄마도 속았잖아. 그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 은성이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다시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시험 준비생의 불안정한 신분을 이용해 접근했던 보배의 계산된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나온 배상금으로 당분간 생활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더 이상 파출부 노릇은 안 하셔도 돼요. 은성이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각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은성아, 이번엔 꼭 붙을 거야.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은 아들을 보며 그녀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혼인 취소 이후 은성이는 더욱 시험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번에는 꼭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이면 도시락을 싸들고 도서관으로 향했고 밤늦게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 따뜻한 국물을 끓여두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느낌이 좋아요. 시험을 마치고 돌아온 은성이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2번의 실패를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은성이도 책상 앞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성아, 이제 곧.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켰습니다. 은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뒤에서 살며시 어깨를 잡았습니다. 합격이에요. 은성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분명히 합격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고 둘 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 해냈구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시간의 아픔과 고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은성이는 그동안 힘들었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보배 사건으로 받은 상처, 2번의 시험 실패.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한결같은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이제 로펌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그동안 고생하신 엄마 이제 푹 쉬세요. 그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행복했어.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두었는데 무슨 고생이야. 은성이의 합격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의 축하 전화가 이어졌고 그녀의 친구들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윤순아, 이제 진짜 판사 사모님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의 농담에 그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첫 월급으로 효도 관광 모시고 갈게요. 은성이는 이미 여러 로펌에서 입사 제의를 받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출신에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까지 갖추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은성이가 이렇게 훌륭한 변호사가 될 줄은. 그녀는 가슴 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꿈을 이룬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모든 고난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은성이가 대형 로펌에 입사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배의 일을 겪은 후라 자연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로스쿨 동기예요. 이민영이라고. 지금은 검찰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은성이의 말에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로스쿨 동기라면 학력도 경력도 분명할 터였습니다. 그 친구랑은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제가 시험 떨어졌을 때도 많이 위로해줬죠. 은성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민영이라는 이름을 말할 때면 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칠 후 민영이 인사를 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첫인상부터 신뢰감이 갔습니다. 검사가 되고 싶었는데 아직은 수습 검사라서요. 민영의 겸손한 태도가 보기 좋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는 민영이가 진중하고 똑똑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성이가 첫 시험에 떨어졌을 때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그때는 서로 그냥 동기였지만 민영의 말에서 은성이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힘들었던 시기를 함께 견뎌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절 믿으세요. 은성 씨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민영은 은성이의 과거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엄마, 민영이는 달라요. 제가 장담해요. 은성이도 이전과는 다른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시련을 겪은 후라 더욱 신중해진 아들을 보며 그녀는 이번에는 진짜 사랑이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민영의 진정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배의 일은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성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민영은 틈나는 대로 그녀를 찾아왔고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은성이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전해져 왔고 그녀는 이제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은성이와 민영의 결혼식이 열리던 날 그녀는 문득 지난 날을 돌아보았습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시련은 오히려 그들 모자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은성이는 이제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이자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새 신부 민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